도 전남대 출신인데 22번 국회의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이요. 그래서 6대까지 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대협은 이제 의장을 6번 하다가 그 다음에 그만뒀습니다. 자진 해산을 했어요. 그러니까 전대협이 가다가 스스로 해산을 하고 만든 것이 한총련입니다. 한총련. 그래서 전대협은 6년 동안 우리나라에 존속을 했는데 여기에 전대협에 속해 있던 많은 그 대학의 총학생장들 여러분 지금의 현 민주당 국회의원 중에서 약 70명이 당시에 총학생회 회장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요새 막 떠도는 인간들 많지 않습니까? 떠도는 인간들이 대부분 다 그 당시에 각 대학의 총학생회 회장 출신들이에요. 의장까지는 못됐다 그래도 이 총학생장 출신인데 그 인간들이 그 당시는 386이라고 했잖아요. 386. 그러니까 386이라는 말은 그 당시에 30대, 그 다음에 8은 80학번대, 그 다음에 6은 60년대생. 이게 다 386입니다. 지금은 이제 20년이 지났기 때문에 여러분 잘 아는 보통 586이라고 이제 부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80대 학번이고 60년대 생들인데 지금은 50대가 됐기 때문에 586이다 이렇게 부르게 되는데 당시에 총학생에서 대우하는 인간들이 대부분 다 정계에 입문을 해서 좀 민주당의 또아리를 틀면서 문재인을 적극 지지했던 인간들이 대부분 다 386 세력들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을 망친 인간들이죠. 그러니까 당시에 총학생장들 보면 대학에서 공부한 인간들이 없어요. 다 대모를 하다가 근데 그걸 갖다가 훈장 삼아서 정계에 입문해가지고 이제 나라를 이제 망치는 그런 일에 선봉에 서 있는 것이 바로 전대협이고 6기까지가 된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지금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민주당에서는 70명이 신명으로 다 공개가 된 상황인데 70명이 민주당을 장악하고 있고 그동안에 문재인 세력을 뒷받침한 인간들이 바로 이 인간들입니다. 지금도 그 짓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한총련은 전대협이 이제 1987년에 만들어져서 1992년에 자진 해산하면서 이어서 한총련으로 이어진 겁니다. 한총련이 1993년부터 2011년까지 있는데 2011년 이후에도 전국 대학생 모임들이 있는데 이름을 알 필요도 없고 외우기도 힘들어요. 중요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우리의 관심사는 현재 한총련에 우리가 한총련을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원래 명칭은 한국 대학 총학생회 연합인데 이것도 뭐 말하기 귀찮잖아요. 한총련 하면 될 것 같은데 기억하실 것은 186개 대학이 참여했습니다. 아까 전대협은 몇 개 했었죠? 95개 정도 참석했었는데 여기는 2배야 대륙 숫자가 여기 한총련에 가입을 했는데 이 한총련은 상당히 친북 세력입니다. 이 전대협보다도 더 강력한 친북 세력이기 때문에 그 이제 그 한총련에 진군가로도 있지 않습니까? 한총련이요 반미 자주 함성으로 가자가자 통일족구로 이런 것들이 한총련에 모이면 부르는 노래 중에 하나가 여기인데 그러면 이제 그 우리나라 대법원이 한총련에 대해서는요 이적단체라고 이 판단을 2번이나 내렸습니다. 나와 있죠? 1998년 5월에 한총련 5기 집행부 이 5기 집행부를 여러분이 기억해 주실 필요가 있어요. 또 가로를 해놨죠? 강위원이라고 뒤에 또 나올 것입니다. 이 강위원이가 의장으로 있었던 5기를 우리나라 대법원에서는 이적단체 판결을 내렸습니다. 두 번째로는 10기 집행부도 이적단체로 판단했습니다. 전대협은 우리나라 대법원이 이적단체로 판단한 적이 없지만 한총련은 이적단체, 그러니까 북한의 모든 것을 동조하고 있기 때문에 한총련은 매우 위험한 존재가 된 것입니다. 2번이나 5기와 10기의 집행부를 우리나라 대법원이 이적단체라고 반국가단체로 판단을 내려서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처벌을 한 예입니다. 이거가 2번 있는 것이죠. 다음이요.
여러분들 남청년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건 뭐 별거 아닌데 이게 왜냐면 한 청년이 있을 거 아닙니까? 한국 대학생들 총연합회니까 그 중에서 전라남도 광주와 전남 지역에서 지부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걸 남청년이라고 부르는 것이. 근데 이 남청년을 특별히 우리가 기억해 두는 것은 여기에서 상당한 저항들이 많이 있었고 이제 나중에 나오겠지만 이 반국가 세력들이 여기 많이 등장합니다. 이재명의 오른팔이라고 할 수 있는 정진상이가 바로 남청년 출신입니다. 김용은 남청년이 아니라 한청년 출신이에요. 지금 이재명의 오른팔 왼팔이 현재 다 감옥에 가 있지만 한 놈은 남청년이고 두 놈 다 똑같이 한청년의 출신이라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이요. 남청년 이제 광주 전남 지구의 한청년이 남청년 아닙니까? 거기에서 하나만 제가 소개하는데 조국통일투쟁위원회라는 게 있어요. 뭐 잘 알지도 못하는데 저도 우리 목사님 모시고 애국운동하다 보니까 이런 거 공부하느라고 머리가 터져요. 근데 저희 인간들이 용어가 복잡해. 용어가 우리가 쓰는 용어가 아니기 때문에 외우기가 어려워요. 뭐 민주 어쩌고 뭐 그래서 이것도 조국통일투쟁위원회. 근데 이 인간들이요 모이면은 둘째 나오죠. 북한의 인공기를 개항한 인간들이에요. 완전 빨갱이 조직이죠 저것들. 그렇죠? 그다음에 저 인간들이 광주 미문화원, 서울 미문화원은 별도의 문제인데 광주 미문화원에 가가지고 화염bomb 200개를 던지고 이렇게 한 인간들이 바로 남청년 밑에 있는 조국통일투쟁위원회에서 이렇게 하고 있었어요. 그 남청년이라는 존재는요 광주 전남 지역에 말씀드렸잖아요. 북한의 핵사찰을 반대하고 있고 고려 연방제를 채택하고 있고 고려 연방제는 낮은 단계 연방제가 아니라 높은 단계 연방제를 고려 연방제라고 합니다. 오늘 뭐 지금 시간이 있어 보여서 설명을 좀 드릴 텐데 높은 단계와 낮은 단계 연방제가 있는데 높은 단계를 다른 말로 하면 고려 연방제가 되는 거예요. 그럼 높은 단계는 뭐고 낮은 단계는 뭐냐? 이런 차이입니다. 높은 단계는 남한과 북한이 통일을 달성하려면 선 조건이 달성돼야 된다. 뭐냐? 국가보안법 없애라. 주한미군 철수하라. 이런 등등이 달성되어야만 연방제를 논의할 수 있다고 떠드는 것이 뭡니까? 바로 고려 연방제입니다. 이게 높은 단계예요. 그런데 북한이 높은 단계 연방제를 포기합니다. 왜냐하면 그는 CR도 맥히지 않으니까. 그렇죠? 주한미군을 먼저 철수하고 국가보안법을 없애고 이런 등등을 선결해야만 남한과 북한의 통일 문제를 논할 수 있다고 하니까 그런 연방제는 타당하지 않다. 설득이 부족하다라고 북한도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런 연방제, 즉 높은 단계 연방제, 다른 말로 고려 연방제로 부르는 겁니다. 그럼 잘 공부를 해놓으실 필요가 있어요. 그걸 포기했어요. 그래서 이제 낮은 단계 연방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다 낮은 단계 연방제를 지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뭔가면 선결 조건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연방을 하자. 한 다음에 주한미군 철수나 국가보안법 폐지를 논하려고 하는 게 뭡니까? 낮은 단계 연방제가 된 것이. 그럼 우리가 낮은 단계 연방제도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이 연방 국가가 되려면 연방의 구성국인 A와 B가 동일한 이념과 가치를 지향해야 된다. 그렇죠? 동일한 이념과 가치를 공유해야만 일단 연방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 문제를 논할 수 있는 것인데 북한의 공산주의와 남한의 민주주의가 같은 그릇 안에 넣을 수가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렇죠? 아니 남한을 적과 통일시키겠다고 천명하고 하는 그 인간들하고 우리가 무슨 이유로 하나의 통일체를 구성할 이유가 있겠는가 이 뜻입니다. 따라서 그런 것들은 우리 현행 헌법에도 어긋나지만 보통의 상식에 따른다 하더라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낮은 단계 연방제는 바로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인데 저 인간들은 높은 단계 연방제, 즉 고려 연방제를 채택해야 된다. 그러니까 주한미군 철수하라 이런 걸 갖다가 대놓고 떠드는 인간들이 바로 저런 인간들인데 뭐 저런 인간들이 한둘이 아니니까 뭐 기억 잘 안 납니다.
그러나 제가 소개만 한 것이에요. 예, 다음이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름들이 몇 나오는데요. 이 이재명의 측근들입니다. 먼저 이영진이라는 놈이 있는데 그건 누군지 모르겠는데 얘가 그 주사파 조직인 삼민투 출신이고 그다음에 미국 문화원 점거 농성을 주도한 인물이 바로 이영진이라고 해요. 저도 이제 계속 한번 관심 있게 보면서 이름으로 알려고 하는데 이동호 장군은 이런 사람 이름을 잘 알고 있던데 저는 뭐 이영진 그러면 제 후배 이름하고 똑같아가지고 하여튼 이영진이라는 친구는 지금 이재명이의 아주 가까운 근거에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목을 보시면 알지만 경기도 문화재단의 경영본부장을 현재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확인 안 해봤는데 저걸 했어요 분명히. 그러니까 누가 시켰겠어요? 이재명 경기도지사 시절에 저런 자리를 줘가지고 측근에 앉게 한 것이죠. 그 이영진이라는 인간인데 이 친구는 제가 볼 때 이번에 잘은 몰라도 이재명이가 국회의원으로 공천하지 않을까 저는 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주목받을 만한 인물입니다. 다음이요. 또 김재웅이라는 인간이 있는데 얘도 보면 그 경력에 보면 경기도 정책공약수석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저 빨간 거 보면요 경기연구원의 부원장을 지냈고 정책공약수석을 했고 경선 과정에서 이 후보를 보좌했다. 김재용이도 상당히 우리가 주목하는 인물입니다. 근데 이놈이 한총련 일기의장이에요. 한총련에 관련된 인간들이 대부분 다 이재명이 측근에 지금 다 포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한총련이 빨갱이 조직과 거의 같은데 거기에 김재용이 일기의장인데 제가 볼 때 김재용도 이번에 공천을 줄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짐작하고 있습니다. 그럼 저런 인간들을 얻어가면 돼요. 광주 전남에다 공천만 해주면 국회의원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국회의원 만들어서 나를 자기를 지지하라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게 보이는데 그게 바로 이영진과 김재용입니다. 다음이요. 강의원 이거는 얼마 전에 신문에도 나온 인간인데 한총련 5기 의장이죠. 제가 조금 전에 뭐라 했냐면 대법원이 한총련에 2개를 이적단체라고 했는데 첫 번째가 5기 집행부를 이적단체라고 판단했다고 말씀드렸죠. 그때의 의장을 한 인간이 바로 강위원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그 처벌을 받았는데 작년 7월에 이재명 대선 캠프에 합류를 했고 그 전 경력을 보면 경기도 농수산진흥원장 다 경기도에서 이재명 밑에서 다 이렇게 한 자리 하고 있다가 이재명이를 대통령 만드는 인간인데 강위원을 또 나올 겁니다. 다음이요. 우리가 문재인은 한마디로 전대협은 문재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전대협은 문재인이다 말이죠. 그러니까 이 전대협은 그래도 대중적인 학생운동단체의 성격을 많이 지니고 있었지만은 하여튼 이 전대협들이 임종석, 이인영 이런 인간들이 다 중심이 돼가지고 문재인을 떠받들고 지지했던 그룹이 되는 것이죠. 다음이요. 그러나 지금의 이재명은 전대협이 아닙니다. 누구겠어요? 한총련이에요. 전대협 이후에 만들어진 한총련 극우단체이고 극좌가 되겠죠. 그 다음에 대법원에 의해서 이적단체 판결을 2번이나 받은 한총련의 주요 멤버들이 지금 이재명 주변을 포진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이 한총련의 이재명의 한총련 그룹들은요 누굴 몰아냅니까? 문재인의 전대협의 586 세력들을 몰아내는 것이에요. 세대가 바뀌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친구들을 97 세대라고 불러요. 97 세대. 뭔가 하면 90년대 학번이면서 나이는 70년대생입니다. 그러니까 586보다는 대략 몇 살이 많아요? 10살 정도가 많은 겁니다. 평균으로. 저쪽은 80학번에 60년생이란 말이죠. 그러나 이 97세대 한총련에서 이재명을 지지하는 인간들은 90학번에 70년대생이다. 요 인간들이 지금 586을 몰아내고 새로운 세력으로 등장해서 이재명을 대통령 만들려는 핵심 세력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서 얼마 전에 신문에 한번 났었죠. 더 민주 전국 혁신회의. 그러니까 요 말 구조가 상당히 더라고 하는 대로
이 친구들이 왜 썼을까 궁금한데 민주 전국 혁신회인데 더예요. 더. 영어에 더를 갖다 쓴 것이 아닌가. 우리가 영어에서 더자를 쓴 것은 유일하다는 뜻이거든요. 유일한 그것을 말할 때 더를 쓰는 건데 지금 저 인간들이 민주 전국 혁신회의의 유일한 단체다. 그래서 더를 쓰지 않았을까라는 저는 혼자 짐작을 하는데 저게 이재명의 취미대입니다. 취미대예요. 그래서 지금 이 강윤이라는 친구 있잖아요. 저 한총령 5기 의장을 지낸 이 강윤이가 이 더민주혁신회의의 사무총장을 현재 지내고 있는 것입니다. 확신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더민주 거기에 구성원 중에서 한총령 출신인데 정의찬과 이석주가 있는데 제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인간도 이제 한번 더 연구를 해볼 것인데 아마 이런 사람들을 이재명이가 국회의원으로 공천하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이요. 또 얼마 전에 이재명에 대해서 국회가 불체포 특권에서 가결표를 던진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 끝까지 추적해서 정치 생명을 끊겠다고 말한 인간이 바로 저 강 의원입니다. 강성이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현행 국회의원 보좌관 중에는 이 한총령 출신이 많다는 것이 이 인간들의 목표가 뭡니까? 통일 조국이다. 새로운 공화국이다. 이런 용어를 쓰는데 이것을 우리가 섬뜩하기 그지없는 것이죠. 그렇죠? 북한 중심의 새로운 통일 국가를 만들 것이다. 이런 의미 되겠습니다. 예, 뭐 다 됐습니다. 다음이요. 그러니까 정진상, 김용, 강의원, 김대원, 이영진, 정인찬, 이석주 둘넷 여섯 일곱인데 그래서 후반부는 거의 공천을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음입니다. 그 내년 총선거의 성격은요. 우리가 국회의원을 뽑는 선거라고 보시면 안 됩니다. 내년 총선거는요. 윤석열에 대한 중간평가입니다. 중간평가입니다. 이 중간평가인데 다른 각도에서 본다면 이재명에 대한 신인평가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이 이게 문제입니다. 단순한 중간평가면 바로 끝날 텐데 윤석열의 중간평가의 성격과 동시에 이재명에 대한 신인평가의 성격을 지내기 때문에 만일 가정하고 싶지 않지만 이재명이가 만약에 과반수를 차지한다. 그럼 이재명에 대한 청원은 끝나는 겁니다. 그 누가 다 차지하죠? 한총령 같은 친북 세력이 국회를 장악하게 된다면 대한민국은 무정부 상태가 될 수 있는 것이고 대한민국의 종말을 우리가 당길 수 있는 것이다. 이건 제가 여러분 협박적으로 여러분 예컨대 위협하기 위해서 하는 말씀이 아닌 것이죠. 정말로 그럴 것입니다. 전대협과 한총련의 성격이 다른 것이고 또 이재명의 성격이 문재인과 다르듯이 따라서 우리가 내년 총선거에서는 대한민국을 지키느냐 못 지키느냐 거기에 대한 갈림길의 문제이기 때문에 오늘 참석하신 모든 애국 동지들 유튜브로 시청하신 분들 모두가 다 정말로 목숨 걸고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헌신해야 될 때라고 생각하고 그 기회가 저는 이번이 중요하고 마지막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온 힘을 다해서 대한민국을 지키는 그 일에 적극 동참하고 동시에 기도로 하나님께 열심히 간구를 해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